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카드를 제안했습니다. 야권 정계 개편 합당.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냥 자유롭게 저희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선거용 밀실 야합. 아, 야합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 지금 방금 전에 이현주 강득구 예. 황명성 최고위원이 예. 정청래 대표의 진퇴를 예. 말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라고 요구했죠. 그 민주당 내 구성원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청와대 측에서는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전날에 연락을 받았죠. 예. 그럼 이 문제에 있어서 당내의 어떤 합의의 컨센서스가 전혀 없이 이재명, 조국, 정청래 세 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세 분이 오로지 선거 승리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예. 고위층들의 밀실 야합이다. 예.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네. 저- 근데 일단은 뉴스 정정. 가짜 뉴스 나가면 안 되니까. 아, 그거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요구한 건 예, 아니고. 아니고 예. 사과에 진태는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인터뷰에서 아니 그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걸 오늘 말했어? 오늘 기자회견은 기자회견과 명백히 말할 관련해서는 때는 사과를 이렇게 요구했고 보수가 이렇게 정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태는 오늘 아침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많은 그 예정이라 났는데 예. 멘트는 진태가 아니고 사과 요구였습니다. 예, 또 우리 하나- 또 이제 순두부님이 네. 방송 보시면서 야 신주호 대변님 맞는 말했다라고 예. 칭찬해 주셨고, 자 우리 서른필 네네네. 기자님.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다는 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떤 같은 지향의 정당들이 뭐 통합 협의를 하는 것,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은 지지할 만한 일이지만 이번 일을 알았다는 증거도 없고 그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것도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걸 몰랐으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 그전에- 정도로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약하다는 것은 이재명 아이, 대통령 너무 스스로 좀 무능하다는 앞서 걸 나가시는 증명한 것 같고요. 거예요. 정무 기능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청와대에. 앞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거대 여당과 사실상의 여당 역할을 하는 민주당 이중대 이 두 정당이 합당을 하려고 하는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 이거 자체가 무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날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 그럼 홍익표 정무수석은 뭐 한 아니, 겁니까? 이게 잘못 개입하면 정무수석 당무 맞나요? 개입이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당무 개입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당무 개입을 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잘 알고 그렇죠. 계시지 제가 않을까. 당무 개입에 대한 판단. 뭐- 한동훈 예. 전 대표가 아마 검사했을 때 그 수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무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근데 이건 있어요. 그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그걸 쓴 기사님도 억울한 게 뭐냐면 거기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이라고 어제 보도가 나간 겁니다. 오전에 강유정 대변인은 나는 모르세 그런 일 없다라고 했는데 오후에 정청래 대표가 너무 억울해하니까 난 들었다. 근데 친명계 의원들은 아니라고 SNS에 하고 예. 하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예. 뭐 얘기 오고 가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네. 얘기가 됐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합당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남의 당 합당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예. 그냥 실무적으로 봤을 때 실무적으로. 제가 합당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등 합당이냐 흡수 합당이냐 봐야 돼요. 예. 보수 진영의 웬만한 합당은 흡수 합당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뭐 친박연대를 한나라당이 데리고 오던가 이럴 때 예. 당명이나 당 색깔이 안 변했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 때는 사실 그 전에 새누리당이 더 위세가 한국자유한국당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예. 새로운 보수당 데리고 오면서 당 이름 바꾸고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꿨어요.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대등이냐 혹은 흡수냐 당명하고 당 색깔을 바꿀까 안 바꿀까 예. 여기서 가장 고초가 항상 정치권에서 윗분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면 윗분들이 의견을 내면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데 직급 체계가 민주당의 직급 체계가 있고 조국혁신당의 직급 체계가 있잖아요. 1급부터 여기는 5급, 여기는 1급부터 8급. 우리 3급이 너네 2급이냐? 이런 걸로 엄청 싸워요. 그렇죠. 그 계약직 직원들도 고용 승계 할까 엄청 싸웁니다. 당연하죠. 제가 합당을 하더라도 그거 예.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예. 고용 승계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만약 합당이 되더라도 그 네. 내부에 있는 실제 실무자들의 고용 승계. 예, 실무자들한테 상처가 안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뭔가 이제 민주당과 DNA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당내에서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좀 뉘앙스로 띄어서 이것도 약간 왜 뭐랄까 지분 나누기 전에 협상에 좀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오늘- 발언처럼 들리기도 해서 오늘 조국 대표가 광주에서 얘기했죠. 시민단체에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는 갖고 갈 토지 것이고 공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2인 선거구의 폐지에 대해서 갖고 가겠다. 예. 이거를 받을 것이냐라고 예. 오늘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어. 정청래 대표가 또 주말 사이에 화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진보 쪽에서 사실 네. 굉장히 뜨거운 네. 논란 아닙니까 이거? 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 신조 예. 대변인께서 밀실야합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정청래 대표의 제안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당 대표가 제안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뭐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민주당 내부에 논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조국혁신당과 밀실야합을 했다고 규정을 하시는 거는 좀 멀리 나가신 게 아닌가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 반대라고 시너지도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이쪽에 앉아있지만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 뭐 성비위 문제라든지 그런 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하려는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주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네. 그 다음에 천천히 추진되어야 될 문제다. 예. 지금 이렇게 급하게 제안하고 뭐 이렇게 그 갑자기 뭐 번개불에 콩 볶듯이 하면은 시너지는 절대 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 저는 이제 이 포인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뭐 새누리당이다, 뭐 여러 당이 미래통합당이다 네. 많지 않았습니까? 합당을 많이 거친 당을 반면교사 삼아서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이제 뭐 어떤 각자의 판단이나 의견에 따라서 잡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어쨌거나 이건 당원 당규에 의해서 그 권리당원 뭐 당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또 발휘가 되는 구조, 토대가 민주당에는 마련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 과정에 잡음은 있겠지만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 리스크나 이런 걸 최대한 줄이면 될 것 같다. 최고위원 라는 3명이 불참했는데 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고 그 당원들이 만약에 이걸 반대한다. 지금 댓글에도 합당 반대 얘기가 많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당원들이 합당을 반대하면 정청래 대표는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친명계 친명계가 아주 저는 아무런 바로 섞어야 당적 되는- 아무런 섞어야 되는 당적이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당적이 네. 없습니다. 네. 예. 일단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합당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건 뭐 아직 모를 일이죠. 근데 예. 제가 보기에 합당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조국혁신당 측에서 지분을 요구할 겁니다. 아. 일부 공천권에 대한 그 지분을 요구할 것인데 예. 그것을 수락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전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협상을 그 합당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지지부진할 것이고 예. 오히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면은 네. 보수 진영이 더 이롭지 않겠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쪽은 힘을 합치는데 예.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뭐든지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는 법입니다. 예. 이 급부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데 예. 특히 조국 대표 같은 분은 국민적인 반발심이 엄청난 분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청래 대표도 지금 명청 갈등을 이용해 갖고 본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용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진 민주당 지지층, 연속 예. 민주당 지지층과 더불어서 예. 이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예. 지방선거에 대거 참여한다면 아. 오히려 민주신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민주신당 측에서 불리할 거예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선거의 특성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방선거는 3대 전국 단위 선거 중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아요. 예. 그만큼 그건 사실이죠. 정치 고관여층들을 어떻게 투표장에 이끌어낼 것이냐, 예. 우리 지지층들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유인시킬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신당이 탄생한다. 그것도 압도적인 의석이 민주신당이 탄생한다. 그러면 보수 정치 유권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이라는 평가가 어쨌든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정설인 것 같긴 해요. 지금 현재 도는 얘기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왜 이 시기에 합당을 던진 것이며, 네. 그리고 실제 합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던졌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던진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왜 지금이냐? 이제 요거에 대한 일단은 의견을 좀 주시면 좁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건 가짜 네. 뉴스가 아니라 예. 그냥 저의 예상. 가짜라면 가짜입니다라고 명확히 이 친명계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니, 예. 갑자기 제가 그렇게 친명계가- 규정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보수의 언어라는 겁니다. 아, 저는 예. 그럼 친명계도 그것도 아니고 친명계 지금 아니고 요즘에 그것도 알겠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그러면? 그냥 말씀드리면서 국민입니다. 국민 예. 죄송합니다. 네. 그 뭐냐면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거예요. 예. 우리 코스피 5천이라는 그 정권의 축제가 터졌는데 갑자기 이렇게 합당을 얘기하니까 굉장한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 열성을 내는 건데 예. 정청래 대표 입장은 예. 당 대표 만찬에서
이미 이런 얘기가 비공식으로 주고받았고 네. 합당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다 주고받고 그냥 발표를 한 것인데 그건 정청래 대표의 입장인 네,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제 예. 민주당 공보국에서 아. 나온 건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나왔죠. 아까 네. 그 질문이 지금 정청래가 왜 지금 발표했을까? 왜 네. 발표를 했을까? 네. 하니까 제가 시기의 말씀드린 문제예요. 거예요. 네. 이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아니 말씀드리는 근데 거예요. 왜냐면 이건 네 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코스피 뭐 아, 5천이라든지 왜 뭐 지금이냐면 예를 들면 한덕수 23년 선고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173분짜리가 있었던 다음 날이기 네. 때문에 굳이 이걸 할 거라면 그 다음 날에 해도 되고 그 다다음 날에 해도 되고 뭐 이제 그런 시기 조율이라는 정무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일부 있길래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왜 지금이냐 하면 사실 뭐 다음 날 다다음 날 뭐 오늘에도 상관이 없는 건데 설 전에 뭔가 평가를 받고 전국 주도권을 이끌어 나가고 싶다는 의견이 하나가 있을 거고 아, 두 번째가 예. 1인 1투표제. 예. 1인 1투표제에 대해서 희석시키기 위해서 빨리 다른 아젠다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야 되겠다가 두 번째가 있을 것이고요. 예.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다르게 조국혁신당과 또 다르게 예비 검증 제도를 실시해요. 그 경기도당에서는 이미 예비 검증 2차 공모까지 했습니다. 후보자들 공모를 해서 이게 지방선거가 이미 어느 정도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 조급하긴 했죠. 주변에 한두 명 하고라도 얘기해 봤으면 오늘은 하지 마. 적어도 오늘 오전에는 하지 마. 예. 오늘 오전에 하지 말고 오늘 오후에 하던가. 예. 이 정도 수순이 됐을 건데 그런 부분은 저도 정무적 감각이 좀 아쉽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그 시점을 왜 그날 네. 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고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본인은 이제 지방선거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체급을 혹은 본인의 입지를 더 확고하게 다지려고 하는 욕망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있었을 것 같고요. 당대표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빨리 해야 싼 값에 살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걸 던진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 판단이 좀 미스였다라고 서정필 저도 기자님? 생각합니다. 저도 예. 지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지금 시간표를 역순으로 보면 지방선거가 6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월 이제 2월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이쯤에 이거를 지르지 않으면 어떤 통합의 시너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부 교통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각 지방자치 지역마다 후보 경선도 치러야 되고 또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뭐 배려 혹은 지분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시점에 어떤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정청래 대표에겐 있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조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시점을 고른 겁니다. 아,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반명이라는 그럼요. 반명이죠. 반명 아니라고 했잖아요. 반명이에요? 반명이죠. 어. 정청래 대표만큼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강하게 꾸는 분들이 지금 여권에 의미 있다, 없어요. 의미 있다. 정청래 대표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인가요? 코스피 5천 그 어간에 그리고 예.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어간에 일부러 던진 겁니다. 찬물을. 그러다 보니까 다들 당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저는 그 자기 정치용 목적이 하나 있었다고 보고 예. 그 자기 정치용 목적에는 이번 11일 날 열렸었던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예. 신청계가 두 분이 들어갔습니다만 강득구 의원이 1위로 최고위원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1인 1표제를 하루도 빨리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다. 예. 그리고 그 통과된 1인 1표제 선거 하에서 본인의 우군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예. 차기 당대표 연임을 해야 될 목적이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골랐고 지금부터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여서 예. 자신만의 계파를 아주 강하게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지금 통일교 공천원금 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향한 공격이 굉장히 거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타개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경찰도 보십시오. 공천원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면서 예. 이 문제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도 작동을 한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자기 정치용 예.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여러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차원 그것에 대한 물타기 차원에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고 한 목적이 여실히 보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정청래 근데 대표의 꼬드리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으면 조국을 국회의원 보궐 자리에 꼽기 네, 위해서. 뭐 그 네. 지금 정청래 대표의 자, 정리해 의도, 주시죠. 네, 정청래 대표의 그 의도 분석도 좋은데 예. 그 이후에 어제 제안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그 반대 의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당원에 집중해서 우리 절차를 밟자라는 목소리라든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자정작용을 좀 주목해 주시면 어떨까. 윤석열이 꽂으니까 김기현이 됐던 게 바로 국민의힘의 바로 2, 3년 전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계속해서 가짜뉴스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자정작용에 작동하지 않는 정당이고 예. 민주당은 자정작용 그리고 다른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정당이니까 그 이후의 모습에 좀 집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살짝 또 섞어봤습니다.